관련 뉴스 특보를 연결하겠습니다. 9월에 평양에서 개최하는 한해 남북이 합의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남북회담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자, 윤진 기자, 합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남북은 9월 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와 정상회담의 형식, 방북단 규모 등을 논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이후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다음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가을에 평양에서 개최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일단 그 합의대로만 의견을 모은 겁니다.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이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고 5월 26일 2차 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는데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던 10월 4일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입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서는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막역지우, 한 배를 탄 사이 이런 말들을 언급하면서 남북 사이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미국은 핵과 미사일 목록 사전 공개를, 북한은 선 종전 선언을 주장하면서 북미 대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한의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회담에 이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의견 교환도 잘 이루어질 경우엔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종전 선언을 하거나 남북 정상이 유엔 총회에 함께 참석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이 속도를 내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KBS 뉴스 윤진입니다. 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4.27 남북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던 가을 평양 정상회담 일정이 다시 한번 확정됐다. 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청와대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청와대 반응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청와대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날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이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11년 만이어서 더 의미가 깊은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시기는 확정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를 조속히 가동해서 의전과 경호, 보도 분야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6일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가을에 정상회담을 한다. 이 부분까지는 정해졌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시기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적대적 관계 해소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 폐기, 미군 유해 송환 등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 리스트를 먼저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못 믿겠다.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건 남북미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한다고 했을 때 남북 정상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정상들끼리 만나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이 예상보다는 좀 일찍 성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관련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또 만나는 건데 어떤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날짜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공식,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물밑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미국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자이자 촉진자를 자임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을 먼저 하느냐, 핵리스트 제출을 먼저 하느냐를 놓고 북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동시에 하자고 양측을 설득하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 예정된 유엔 총회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먼저 낸 뒤에 남북 정상이 동시에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여기에서 북미 정상이 또 만나거나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국 이번 정상 외교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계속해서 통일외교부 박경호 기자와 함께 합의 내용 그리고 배경,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9월 평양 개최, 그러니까 4.27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서 9월 개최 이 부분만 조금 더 추가된 느낌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구체화됐다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가을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4월 27일,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때는 가을에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중계차에서 보셨습니다만 5월 26일 회의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결실이 꽃피어하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쯤에 평양에 한번 오시면 성대하게 맞이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 네. 그 말대로 지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협상과 결과로 발표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이런 그 방북 협상을 설명을 하면서 좀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오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기대를 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남북 간 협상 과정에서 이제 그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도 보면 9월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구구절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추석도 있고, 네. 그다음에 9월 29일엔 유엔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정을 만약에 어떤 시나리오대로 쭉 만들어 본다면 이제 3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기간은 좀 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다면 어느 정도로 좁혀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까요? 일단은 구구절은 북한의 중요한 날이긴 하지만 또 사실은 국내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시기에 방북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떤 축하나 창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또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여론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29일 날에 유엔 총회를 참여하게 된다면 이 정상 간의 또 움직임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 기간으로 1, 2주를 빼면 또 추석도 있고요. 그런 것을 이제 이거 물론 추정이죠. 추정인데 그러면 9월 중순쯤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평양 개최는 4.27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제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 부분에도 의미를 좀 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판문점 선언 오늘 공동 보도문에 보면요.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판문점 선언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했던 평양 개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이후에 11년 만에 방북이고 또 이렇게 교차로 그 방문을 함으로써 네. 남북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으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그 지금 협상, 즉 비핵화 협상이나 약간 좀 교착 상태에 빠진 어떤 북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호로 네.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문점에서 진행됐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던 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런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9월 중 3차 회담은 예정돼 있고 그 전에 별도의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제를 좁히고 이런 과정도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적시되지 않았다는 건 그 날짜를 일단 협의를 해야 되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고위급 그 장관급들이 만나서 그 날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얘기할 것이냐. 네. 그리고 그러면 판문점 선언에 그때 얘기했던 그 이행 상황들은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정상이라고 보면 그 정상 간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여러 가지 의제들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앞으로는 날짜나 뭐 방북단 규모, 뭐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후속 협상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실무선이든 고위급이든 접촉들은 계속 진행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제 남북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주변 정세에서 어떤 것들이 좀 예상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죠.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문제, 그리고 연내 종전선언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과 북뿐만 아니라 북과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되는 이 여러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있는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셈법이 복잡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우리가 좀 중재자 역할로 해서 뭔가 숨통을 트여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문재인 정부 들어 3차의 정상회담은 남북 미중이 모두 다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까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남북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에서 9월 중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 부분을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규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